중간에 이 업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고 환불도 안 되고. 오늘 딱 들어봐도 부작용이 진짜 많겠다. 그쵸. 마케팅 회사 대표님 앉혀놓고 이런 거 여쭤보면 좀 그렇긴 한데, 마케팅 대행사 하면은 사기꾼이나 돈 처먹는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네. 영업 전화도 많이 오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하다 보니까 좋은 마케팅 회사 찾는 거가 진짜 힘든 것 같긴 해요. 어떤 마케팅 회사는 걸러야 하고 어떤 이제 마케팅 회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영업전화 걸려오는 업체들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분들은 걸르는 게 좋아요? 일단 영업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실무에 집중하지 않고 영업 실적을 올려야 되는 마케팅 대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업무가 8시간을 업무를 한다고 하면은 7시간은 영업 전화만 돌리는. 거의 콜센터네요. 그쵸. 근데 그런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진짜 마케팅을 잘 하는 업체들은 굳이 영업 전화를 안 해도 주변에서 소문 듣고 찾아오는데 영업 전화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좀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마케팅 회사가 필요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직접 찾게 되면은 보통 병원 마케팅 회사 이런 거 검색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병원 마케팅이나 병원 마케팅 회사 검색했을 때 가장 상단에 나온 업체들 위주로 보시잖아요. 네. 그럼 클릭해보면은 지금까지 300개 업체를 관리했었습니다. 업체 수를 되게 내세우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런 것도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다 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거 포털에 검색했을 때 메뉴에 나오는 것들 중에는 광고도 아마 또 많을 거고. 그쵸. 대부분 이제 광고고, 근데 그 광고들 사이에서도 진짜 찐을 고르는 선택 기준만 안다면 좋은 마케팅 대행사를 고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너무 원장님이나 회사 대표님들이 화려한 이력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 클라이언트 수가 많이 표시되어 있는 데들은 왜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경험이 많다는 건데.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 진짜 실제로 파고 들어보면은 마케팅 대행도 한 직원이 관리하는 업체가 개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직원이 최대 5개에서 7개 정도만 맡거든요. 그래야 이게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니까. 근데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한 직원이 20개, 50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돌려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좋네요. 날씨가 선선하네요. 이 업종 분석이나 이 그쵸. 업체 분석도 거의 못하니까. 네, 체계적으로 안 하고, 그리고 고객 분석도 명확하게 하고 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원고 하나만 딱 써놓고 그거를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글을 써내려가니까 거의 공장식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물병원이라고 하면은 그 마케팅 회사에서 지금 현재 동물병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포트폴리오도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동물병원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블로그나 이런 거를 실제로 검색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좋고, 근데 그런 거를 물어봤을 때 공개를 안 하는 마케팅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한 업체들을 공개를 안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거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무슨 상품을 살 때도 직접 만져보고 이 제품 괜찮다 싶으면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케팅인데 마케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안 알려주고 구매를 하라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이치 안 맞는 거죠. 그럼 또 걸러야 될 마케팅 회사 특징, 그 다음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긴 업체들. 네. 길다 하면 기준은 어느 정도? 한번 계약할 때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계약 기간을 길게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계약하면은 성과가 뭐 나오든 말든 무조건 계속 가는 무조건 거죠? 가야 돼요. 계약서도 막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고. 중간에 이 업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고 환불도 안 되고. 오늘 딱 들어봐도 부작용이 진짜 많겠다. 그쵸. 계약 기간을 길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마케팅 실력에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해서 뭔가 성과주의적인 냄새가 안 나긴 하네요.
그래서 계약 기간을 보통은 월마다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실제로 마케팅에 자신이 있으니까 네. 재계약하는 그런 6개월, 1년 안에도 어차피 나한테 맡기면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럼 주로 대표님네는 계약 주기가 어느 정도로 설정돼 있어요? 저희는 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과가 나와야만 소위 말해서 재계약이라는 걸 계속 갱신을 해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더 매달 세밀하게 관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또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블로그를 임대해서 올려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떤 거죠, 그게? 병원 자체 블로그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블로그를 최적화 블로그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그 최적화 블로그를 사와가지고 네. 거기에 임대해주는 식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도 건물 월세, 전세, 매매 이런 게 있듯이 네. 블로그도 월마다 비용을 지불하고 그 블로그를 임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설령 이 마케팅 대행사랑 계약이 돼서 뭐 조금이라도 이제 영업이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계약 해지를 하는 순간 아예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제로가 되는 거죠. 아... 월세랑 똑같아요. 그 임대한 블로그는 우리 회사 글만 일목요연하게 올라가 있는 소위 말하는 브랜드 블로그 같은 느낌도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자단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어차피 남의 블로그에다가 우리 컨텐츠 노출해주는 거는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 거죠. 브랜드 블로그가 아니라 그냥 뿌리기 용도, 전단지 뿌리듯이 그냥 뿌리기 용도로 하는 블로그인 거죠. 뭐 사장님들 중에서는 블로그 마케팅에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고 뭐 이런 걸 모르시니까 그냥 계약하는 거죠. 블로그에 뭐 올려주나 보다 네. 이렇게 하고 하시는구나. 상위 노출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상위 노출만 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노출이 되었을 때 매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상위 노출 됩니다.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냥 블로그 마케팅으로 한정했을 때 네. 어떤 형식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모델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원장님이나 회사 계정을 만드시고 그거를 저희가 들어가서 키워드립니다 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이 있을 텐데 병원의 자체 블로그를 키워주는 마케팅 대행사가 가장 좋죠. 병원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주는. 원장님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라든지 뭐.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설령 계약 해지가 되더라도 블로그는 남아있는 거네요? 그쵸. 소유권도 그 원장님한테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약하기 초반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것도 꼼꼼하게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봐야죠. 근데 블로그 임대하는 식으로 했을 때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넘어가는 비용도 있어요. 네. 브랜드 블로그 키워주는 상품보다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오히려 있는? 더 비싸죠. 효과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데. 효과는 사실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1,000만 원을 지불하면은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계약 해지했을 때 1,000만 원 공들여서 올렸던 글이 바로 누락이 돼버리니까 예를 들면은 병원 마케팅 예로 드셨는데 막 내가 어디서 어떤 증상이 생겨서 검색했을 때 소위 말해서 검색하자마자 바로 상위에 나오는 글들 중에서는 작성된 지 막 몇 년 된 글들도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말씀하신 임대 방식이면은 그런 건 그 효과는 다 못 누리겠네요. 네. 그런 업체도 있어요. 원고 한 개, 블로그 원고를 하나만 써놓고 네. 그거를 계속 복붙하는 형식으로 글 건수는 20건인데 네. 블로그 원고는 한 건만 작성하고 그거를 조금씩 변형해서 그냥 계속 올리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쩌다가 검색에 걸려서 들어와도 그냥 광고 끓이네 하고 나가버리는 고객분들이 많겠죠.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병원이라고 하면은 대형 병원이면 모르겠지만 개인 병원은 사실 원장님 이름 걸고 하는 데도 많고 그쵸. 그런데 효과가 없다를 넘어서 얼굴에 먹칠하는 느낌인데 왜냐면은 이 원장님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소비자들은 원장님이 쓴 건지 뭐 누가 써준 건지 알 턱이 없으니까 글 서두에 안녕하세요 어느 병원 어느 원장입니다 하는 식으로 쓰는 글도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뭐 효과가 없다를 넘어서 역효과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말 한마디 잘못 썼다가 네. 마케팅 대행사에 맡겼는데
완전 전문 지식 없는 분이 글을 작성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의료법 위반 딱지 먹히고 병원 마케팅은 그거 많겠다. 네, 영업정지 당하고 이거는 나중에 다른 주제로 한번 빼서 네. 궁금해요.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특징. 이제 보통은 이제 막 개원한 원장님들은 되게 저렴한 업체를 기준으로 많이 알아보시거든요. 왜냐면 개원하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그쵸. 마케팅 비용 자체가 부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기준으로 업체를 많이 선정을 하시는데 저렴한 업체도 진짜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저렴하다는 거 기준 한번 잡아줘도 좋을 것 같거든요. 기준... 제가 생각했을 때 100만 원 이하? 한 달에? 네. 근데 모든 업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사실 마케팅 자체가 이게 사람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 마케팅 직원이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 안에 이제 마케팅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은 그만큼 그 신경 써드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도 1시간 정도 글을 써드릴 수 있는 거를 그냥 막 3분, 5분 만에 그냥 완전 복붙 막 하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요새 챗 GPT라고 자동으로 글 써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냥 거기서 쓰고 복붙해버리고. 그쵸. 근데 또 그래야만 대행사 입장에서도 그 수직 타산이 계약금 대비했을 맞으니까. 때 애초에 그거는 되게 위험 부담이 많은 그쵸. 계약 방식이네요. 처음부터. 병원이 잘은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창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인테리어도 아무렇게나 할 수 없고 막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력들도 있고 오프라인에는 그렇게 자본금이나 이렇게 투자 많이 하는데 온라인에 너무 또 안 하면은 퇴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사실 온라인이 가장 중요한데 요즘은 그렇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업체 수가 과도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다거나 계약 기간을 너무 과도하게 길게 설정을 한다거나 블로그를 병원의 블로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작업을 한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저렴한 비용을 책정한 그런 마케팅 업체들은 이 안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뜻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